rain, make it rain, girl, make it. 수요일 저녁에는 농구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미국 프로농구 NBA가 이제 개막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습니다. 프리시즌 경기들이 치러졌죠? 네, 9월 30일 일본에서 전년도 우승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워싱턴 위저즈의 경기로 2022-23 시즌 NBA 시범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총 4경기가 열렸고 이제 10월 15일까지 프리시즌은 지속이 되고요. 10월 19일에 NBA 정규리그가 개막합니다. 네. 지난주에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열렸으면 좋겠다. 너무 부럽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또 그 프리시즌 경기에 BTS의 슈가가 일본에 온 커리를 만나서 또 화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소셜 미디어 상에서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던 장면이죠. 네. 슈가가 네. 슈가가 네. 커리 선수를 만나서 이제 커리는 왜 님자 붙여요? 네? 선물을 줬는데 네. 선물도 주고받고 또 커리 선수가 경기 끝나고 이제 농구화를 또 슈가에게 선물하는 장면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커리와 슈가 워낙 또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스타인 만큼 굉장히 많이 퍼져나갔고 또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일본에서 열린 골스 대 워싱턴의 프리시즌 경기 내용은 어땠나요? 네, 골든스테이트가 2경기 모두 이겼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는 스테픈 커리는 딱히 많이 뛰지는 않았는데 다른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고요. 두 번째 경기에서는 스테픈 커리가 딱 17분 뛰고도 17득점을 올리면서 이 골든스테이트의 이전 전승을 이끌었습니다. 또 워싱턴은 이제 루이 하시무라라는 또 일본인 출신의 선수가 있죠. 자, 이 선수도 두 번째 경기에서는 11득점에 10리바운드로 더블 기록했고 첫 번째 경기에서도 리바운드 하나가 모자란 또 거의 더블을 달성할 뻔한 활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일본 관중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또 박수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모로 또 부럽네요. 이것도 부럽네요. 이번 경기 매치업에서는 당연히 커리 그리고 하치무라 루이 이 두 선수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선수들이 눈에 띄었나요? 네, 역시나 이적생들도 많이 화제가 됐죠. 골든스테이트 새로 합류했던 단테 디비첸조 이 선수 역시 움직임 하나하나에 좀 팬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이 선수가 뒤에서 잘 받쳐줘야지만 워리어스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디비첸조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또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고 또 기대주죠. 워리어스 팬들 사이에서 굉장한 기대주인 제임스 와이즈먼 이 선수 역시 오랜만에 코트에 섰거든요. 하지만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 그런 평가가 좀 많을 정도로 약간 좀 아쉬운 경기라고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골든스테이트하고 워리어스의 일본 워싱턴의 경기 소식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NBA 프리시즌 경기가 열리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것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우선은 농구학자 우리 손대범 위원님의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또 국내 농구 시장을 좌우하는 지금까지 못 열린 건 손대범 탓이다라고 또 해석을 해도 될까요? 사실 없진 않죠. 네, 그렇군요. 네, 충분합니다. 네.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또 사실은 이제 국내에 다목적 실내 체육관 가운데 2만 명 이상의 또 수용자와 또 NBA가 원하는 조명, 음향 시설을 갖춘 곳이 사실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 스타디움을 개조해서 쓰던지 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스폰서 문제도 있고 또 한 번도 이제 NBA 공식 경기를 또 치러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많은 또 대행사들의 노력도 필요할 테고 당분간은 또 쉽지 않겠죠. 네, 이게 코트가 그냥 있는 농구 코트를 깔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배로 갖고 와요, 코트를. NBA가 만든 마룻바닥을 직접 설치를 하는데 그 길이를 소화할 수 있는 체육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딱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고척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곳을 꽉 채워야 되는데 이 티켓 가격이 10만 원이 넘는 고가의 NBA 경기를 과연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또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티켓값이 평균 120달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환율이면 거의 17만 원. 10만 원이 넘는 정도가 아니라 꽤나 비싸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도 농구의 인기가 다시 한번 좀 불타오른다면 그때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사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나 LA 레이커스처럼 인기팀이 포함된다면 사실 2만 명을 또 매진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체육관이 없다는 게 또 가장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죠. 그렇네요. 좀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손대범 기자가 좀 힘을 쓰는 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살 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십시오. 신살 알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프리시즌 경기를 통해서 본 두 팀의 전력 어때 보였나요?
네, 우선 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주요 멤버로 활약했던 오토 포터 주니어, 또 게리 페이튼 2세, 뭐 네마냐 비엘리차, 후안 토스칸 앤더슨 이런 선수들이 떠났습니다. 대신에 이제 단테 디빈첸조, 자마이클 그린을 영입했는데 이 두 명의 베테랑 이외에도 뭐 라이언 롤린스라든지 패트릭 볼든 주니어 같은 영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전들이 나이를 한 살씩 먹었지만 벤치는 반대로 젊어졌기 때문에 벤치들의 이 활약만 또 성장만 이루어진다면 뭐 2연패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워싱턴 위저즈는 포르징기스를 지난 시즌에 도중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트레이닝 캠프를 시작하게 됐는데 아직은 뭐 손발을 좀 맞추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요. 대신에 덴버에서 데려온 이 몬테이 모리스나 윌 바튼 같은 선수들의 역할은 아주 훌륭합니다. 다만 지난 시즌 3점이 많이 안 터졌어요. 네. 요즘 이제 3점의 시대인데 지난 시즌 평균 10.5개, 이 리그 최하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몬테이 모리스나 윌 바튼이나 포르징기스 같은 3점을 쏠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브래들리 빌의 부담을 잘 덜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골든 스테이트 관련 뉴스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즈와 조던 풀이 연장 계약과 관련해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네, 일단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다음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바로 조던 풀을 오랫동안 골든 스테이트에 데리고 있는 것인데 이제 일본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또 이제 협상 계약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에 마이애미 히트가 타일러 히로 선수와 또 거액의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금액 자체가 좀 조던 풀을 잡는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금액이 문제지 재계약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뭐 스티브 커 감독의 인터뷰도 그렇고 네. 또 바마에스 단장의 뉘앙스도 그렇고요. 조던 풀은 뭐 무조건 잡고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식스맨이지만 거의 뭐 주전급에 가까운 선수고 또 아직까지 나이가 젊고요. 자, 하지만 이제 골든스테이트가 그동안의 행보와 다르게 사치세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던 풀과 계약을 맺을 때 과연 얼마의 계약을 맺을지 또 이번 시즌 끝나면 FA로 풀리는 앤드류 위긴스 또 연장 맥스 계약을 원하는 드레먼드 그린의 행보와도 또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조던 풀을 잡고 그리고 나머지 위긴스와 그린의 계약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프리시즌 경기에서 또 관심을 모은 팀이 바로 브루클린이죠. 네, 맞습니다. 역시나 케빈 듀란트, 카이리 어빙, 벤 시몬스 이 세 선수가 함께 뛰길 좀 기다렸던 팬들이 많을 텐데요. 마침내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할 때 이 세 선수가 나란히 뛰었습니다. 네. 특히나 시몬스 같은 경우 470일 만에 복귀전을 치렀었는데 뭐 승패를 떠나서 이 세 선수가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코트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뉴스가 되기엔 충분했습니다. 자, 사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세 조합이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경기에서 보여진 이 세 조합 어땠나요? 뭐 사실 이 경기 이제 필라델피아에게 지긴 했지만 뭐 역시나 선수 개개인의 역량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네, 호흡도 충분히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듀란트는 13점 그리고 어빙이 9점, 시몬스가 6득점,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 4개, 또 자유투는 2개 더 놓쳤는데 이 쿼터까지만 함께 뛰었거든요. 또 벤 시몬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일단 스티븐 내시 감독은 빅맨처럼은 쓰고 있어요. 하지만 듀란트나 또 어빙이 없을 때는 또 메인 볼 핸들러로 나서서 포인트 가드 역할까지 맡으면서 다재다능함을 뽐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세 명의 조합이 만약에 제대로만 굴러간다 친다면 충분히 뭐 우승 전력감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들만 생각한다면 충분히 동부 컨퍼런스 팀들을 위협할 수 있는 전력이고요. 네. 또 스티븐 애쉬 감독도 이제야 좀 시몬스를 처음 지도해보는데 이 선수 갖고 있는 역량이 워낙 다양하고 또 깊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또 그 선수가 이 선수가 수비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브루클린 네츠가 세 선수만 건강하다면은 충분히 또 대권을 노려볼 만한 전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건강에는 이제 뭐 육체적 건강과 함께 또 정신적 건강도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잖아요. 네, 또 이제 아직은 프리시즌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 시즌이 진행되면서 또 무슨 변수가 터질지가 모르는 게 이들이어서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관건은 아무리 봐도 또 슈팅이겠죠? 네. 관건은 슈팅이고 벤 시몬스겠죠. 예. 네, 벤 시몬스가 3점을 던지지 못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스티븐 애쉬 감독은 3점 안 던져도 뭐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이 브루클린 네츠의 주전 센터가 닉 클렉선 아예 외곽을 못 쏘는 선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벤 시몬스와 함께 할 때 공간이 나지 않는다는 그 약점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 벤 시몬스와 케빈 듀란트를 최대한 붙여놓고 또 뭐 세스컨이나 패티 밀스처럼 외곽 슛을 잘 넣는 선수와의 공존을 기대해야 되지 뭐 벤 시몬스가 자유투를 뭐 80% 이상 넣고 3점을 많이 던지고 이럴 일은 뭐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상대였던 필라델피아는 어때 보였나요? 네, 일단 조엘 엠비드와 제임스 하든이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빠졌죠. 대신에 이제 다른 선수가 주인공이 됐는데 어떻게 타이리스 맥시 이 선수가 14분 만에 20점을 몰아쳤는데요. 이 현지 매체에서도 이 맥시의 또 다른 상승세에 좀 기대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몬트레일 헤럴 선수가 또 이 쿼터에 존재감을 또 발휘해줬습니다. 네, 뭐 프리시즌 경기이기 때문에 전력은 아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필라델피아가 하든이 뭐 조엘 엠비드하고 제임스 하든이 빠진 상태에서도 꽤나 괜찮은 전력을 보여줬네요. 네, 타이리스 맥시도 워낙 잘했고 또 네. 말씀대로 몬트레일 헤럴이 아주 운동 능력이 좋은 빅맨이에요. 그래서 이 2대2 게임을 잘하는데 맥시와 좋은 궁합을 보였고 또 뭐 디앤서니 멜튼 같은 또 새 얼굴들의 활약도 좋았거든요. 네. 네, 필라델피아의 새 시즌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손대범 기자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 레이커스가 세크라멘토에 30점 차 대패를 당했습니다. 네, 이게 전혀 안타까울 게 없는 게. 그래요? 이게 조현일 위원도 그렇고 굉장히 서운한 게 앞에 브루클린 네츠는 졌지만 아쉬웠다 그러고 이 레이커스는 안타깝다 그러는 게 말이 안 되는데 프리시즌이라서 사실 뭐 전력은 뭐 논외로 치고 사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렉 포포비치 감독이 예전에 했던 말인데 프리시즌 때 감독이 해야 될 일은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끝내고 식당 예약하는 거다. 네, 그 정도로 약간 좀 가볍게 보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 감독 잘렸죠 나중에. 아니 명장입니다. 네. 아니라죠. 네. 30점 차였다는 거는 뭐 괜찮고 어차피 르브론 제임스나 웨스트브룩 그리고 안소니 데이비스가 1, 2쿼터만 맞추고 뛰었고 퇴근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력 자체, 점수차 자체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그렇다면 뭐 손대원 기자는 레이커스 여전히 우승 후보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것까지는 아닌데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네,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는 나을 것이다. 네, 희망을 갖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또 어떤 팀이나 어떤 선수들이 프리시즌 경기에서 이슈가 되고 있었나요? 네, 오늘 시카고와 뉴올리언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뉴올리언스는 이 브랜든 잉그램이라는 에이스가 나서질 않았습니다만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선수는 자이언 윌리엄슨이었죠. 네, 이 선수가 3년 동안 85경기밖에 뛰지 못했는데 오늘 살을 쫙 뺀 슬림한 모습과 함께 518일 만에 복귀했습니다. 야, 거의 2년이네요. 그렇죠. 엄청난 블락도 보여줬고 또 덩크도 터뜨렸는데 사실 자이언은 또 NBA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로 클 수 있는 성장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팬들이 또 자이언의 복귀에 또 반색했습니다. 네, 또 어떤 소식이 있었죠? 일단 LA 클리퍼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복귀한 선수가 있었죠. 바로 존월 선수인데 이 선수 역시 뭐 아킬레스건 부상 때문에 좀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던 선수거든요. 네, 오랜만에 또 LA 클리퍼스에 복귀했고 또 팬들도 이제 존월의 복귀 덕분인지 클리퍼스의 주가를 굉장히 높게 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NBA에서 프리시즌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이때 KBL도 컵 대회를 통해서 전력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7분입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네, 수요일 저녁에 농구 이야기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NBA의 프리시즌 경기가 있다면 KBL엔 컵 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상태인가요? 네, 이제 현재 각 팀들마다 조별 예선을 치르고 있는데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루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내일 KT와 KCC 경기로 따라서 또 조별 예선이 다 끝나게 되고요. 현재 현대모비스와 캐롯과 LG가 컵 대회 4강에 오른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각 조 1위가 4강에 진출하는 방식이니까 일단 조별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조에서는 신생팀 캐롯이 서울 SK를 물리치고 4강에 올라왔다는 거네요. 네, 고양 캐롯의 선전이 돋보입니다. 신생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즌 우승팀인 SK를 완벽하게 꺾으면서 KBL 컵 대회 4강에 올랐습니다. 사실 뭐 오리온의 전력을 그대로 이어받긴 했지만 그래도 엄연히 신생팀이고 또 감독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대성 선수 떠나면서 이제 이정현 선수에게 많은 걸 맡겨야 됐었는데 디드링 로슨을 비롯해서 외국인 선수와의 궁합도 굉장히 좋았고 또 전성현 선수 역시 KG 시절에 보여줬던 그 샤프한 슈팅을 다시 보여주면서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6점 차로 이겼네요, 보니까. 그런데 아무리 컵대회라고는 하지만 좀 유의미한 스코어 아닌가요? 일단은 신생팀이고 또 선수들이 아직까지 좀 무엇을 보여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보여준 대승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좀 자신감을 갖고 시즌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그동안에는 김승희 감독이 인터뷰 때마다 좀 어렵다.
올 시즌 힘들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오히려 좀 실전에서 이렇게 컵 대회라고 해도 두 팀을 나란히 꺾었다는 것은 이 선수들에게는 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히 또 앓는 소리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있었던 서울 삼성 대 서울 SK 경기는 일단은 4강과는 무관했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두 팀 모두 다 고향 캐럿에게 패했기 때문에 4강 진출은 좌절된 상황이었지만 나란히 또 첫 경기를 졌기 때문에 이 경기를 통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필요는 있었습니다. 네. 오늘 서울 SK가 접전 끝에 삼성을 83대 76으로 이겼는데 단 한 번도 10점 차 이상으로 경기가 벌어지지 않았을 정도로 엄청난 접전이었습니다. 네, 은희석 감독이 프로 감독으로서 첫 승을 따낼 수 있는 기회였지만 서울 SK의 벽을 넘지 못했고요. SK는 첫 경기에서 36점 차로 지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줬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김선영, 허일영 또 자밀 원희까지 이 베테랑들이 1쿼터 초반부터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고 결국에는 7점 차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B조를 보면 수원 KT, 전주 KCC, 원주 DB가 속해 있는데 DB에서 허웅 선수가 떠났단 말이죠. 네. 그 현재 모습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허웅 선수가 떠났지만 또 대신에 두경민 선수가 합류했죠. 네. 덕분에 득점력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은 크게 공백이 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또 게다가 또 그 필리핀 선수죠. 네. 알바노 선수까지 합류한 덕분에 이 백코트의 화력만큼은 좀 무섭지가 않았는데 다만 이제 첫 경기 KT에게 졌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인사이드 경쟁력이라든지 수비에서 좀 아쉬운 모습 보였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이상범 감독이 어떻게 보완할지가 또 DB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허웅 대 두경민의 대결. 이거라면은 충분한 흥행 카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일단 네. 허웅 선수는 두경민 선수가 복귀한 DB에서 뛰었었고요. 네. 또 두경민 선수는 이제 허웅 선수의 빈자리를 대신하게 됐는데 또 공교롭게도 KCC와 DB는 KBL의 역사를 또 빛내고 있는 명문들이고 또 소속팀의 이 팬덤도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또 허웅 선수와 두경민 선수의 포지션도 같고 또 두 선수 모두 개성이 아주 세기 때문에 말씀대로 새로운 라이벌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KCC와 DB의 대결은 1라운드부터 많은 관심이 모을 것 같습니다. 자, A조 1위로 캐롯이 올라왔고 이제 B조 1위와 4강에서 만날 텐데 어떤 팀이 올라가나요? 네, 일단은 B조에서는 아직 4강 진출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단 DB가 1승 1패 상황인데요. 내일 KT와 KCC의 경기 간에 따라서 또 누가 올라갈지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KT는 1승 상태고 KCC는 1패 상태인데 나란히 또 1승 1패가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조를 보면요. 안양 KGC 인삼공사, 창원 LG, 상무가 속해 있는데 LG가 1위로 4강에 진출한 거죠. 네, 맞습니다. 상무와 KGC 인삼공사를 나란히 누르면서 컵대회 4강에 진출했습니다. 마레이의 활약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 19득점에 리바운드 18개를 잡아냈는데 그 이외에도 이제도 이관희 선수의 활약도 좋았지만 이 한양대 출신의 얼리 엔트리 이승우 선수의 성장이 엄청나게 돋보입니다. 네. 이 선수가 공을 잡았다 하면 마치 르브론 제임스의 전성기처럼 그냥 인사이드를 완전히 찢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승우 선수의 성장이 또 LG의 4강과도 아주 맞닿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C조의 1위 LG의 4강 상대는 D조 1위 팀일 텐데 D조 1위는 현대모비스로 결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D조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와 한국가스공사 두 팀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이 두 팀의 두 번의 맞대결로 결정이 됐는데 이 현대모비스가 가스공사를 상대로 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이 4강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팀의 4강 진출로 인해서 KBL 사상 최초의 또 맞대결이 성사가 됐는데요. 바로 LG 조상현 감독, 현대모비스의 조동현 감독, 네. 이 최초의 쌍둥이 감독 맞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아마 전 세계를 뒤집어봐도 정말 드문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정말 드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컵대회 같은 경우에는 감독들의 지도력, 이제 선수들의 컨디션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대회이지 않습니까? 또 이번 시즌 특히나 새로운 감독들이 많이 부임을 해가지고 더욱더 관심이 몰리는 것 같아요. 네, 올 시즌만큼 시즌 개막을 앞두고 감독이 많많이 바뀐 경우는 많지 않았죠. 네. 10개 구단 가운데 딱 정확하게 절반이 5개 팀의 사령탑이 바뀌었습니다. KGC는 김상식 감독,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조동현 감독, LG는 조상현 감독, 삼성이 은희석 감독을 데려왔는데 전체적으로 감독들의 또 연령대도 낮아졌고 또 그러면서 또 각 감독들이 가지고 있는 또 개성 넘치는 플레이를 지켜보는 맛이 있습니다. 특히나 또 김승기 감독의 이 캐롯이 벌써부터 선전하고 있는데 전성현 선수와 함께 또 새로운 도전 시작하게 됐고요. 또 은희석 감독이 이끄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비록 컵대회 4강에서 탈락은 했지만 은희석 감독이 연세대 때 지도했던 선수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 선수들을 프로에서 또 어떻게 탈바꿈시킬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올 시즌 또 특이점 중에 하나라면은 이제 KBL에서 필리핀 아시아 쿼터 선수들도 많은 활약을 펼치게 될 겁니다. 네. 컵대회에서도 모습을 드러냈을 텐데 어때 보였나요? 네, 일단은 벨란겔 선수, 가스공사의 벨란겔 선수, 네. 현대모비스의 아바리안테스, 그리고 KGC의 아반도,
LG의 구탕, DB의 알바노 같이 좀 새로운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많이 합류했는데요. 뭐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끌었던 선수는 이 현대모비스의 아바리엔토스였습니다. 굉장히 재치 있는 패스 그리고 날카로운 득점력을 보이면서 이 벌써부터 팬들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이 아반도 선수는 아직까지는 좀 적응이 덜 된 모습이었습니다. 뭐 탄력은 좀 기가 막혔는데 아직까지 팀에 녹아들지 못한 모습이었고 반면에 DB의 알바노 선수는 뭐 허웅 선수를 잊게 할 만큼의 또 외곽 득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LG의 구탕 선수는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LG는 1위로 올라갔네요. 네. 그 캐롯의 일본 아시아 쿼터 선수 모리구치 히사시 선수는 어땠나요? 네, 아직까지는 입국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KBL 농구에 적응하지 못한 탓인지 김승희 감독이 일단 출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도 좀 정규리그 때 좀 봐야지만 또 얼마나 뛸 수 있을지 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외국인 선수들은 몇몇은 어땠나요? 네, 우선 뭐 드완 에르난데스나 또 유스 은도에 또 론데 홀리스 제퍼슨 같은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이 또 컵대의 모습을 뭐 드러냈지만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KT의 EJ 아노시케 선수였습니다. 네, 이 선수가 엄청난 뭐 득점원으로 평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투쟁심이 차고 넘쳤고요. 네, 그러면서 KT의 첫 경기 승리를 이끌었는데 과연 정규 시즌에도 그런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또 기존의 자밀원이나 오마리 스펠맨 그리고 40살이 넘어서 다시 KBL로 복귀한 데이비드 사이먼 선수의 플레이를 지켜보는 것도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신인 드래프트가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뽑힌 선수들도 출전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벌써 몇몇 선수들이 좀 뛰는 모습 보여줬는데 네.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신동혁 선수가 뛰었고요. 또 DB 같은 경우도 송동훈 선수, 또 박인웅 선수, 그리고 KCC의 4순위로 뽑힌 송동훈 선수까지 이 많은 신인들이 또 코트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또 화제를 됐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사실 굉장히 뭐 초반도 아니라 극초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구단들의 모습을 보면은 가장 좀 주목해봐야 할 선수 혹은 팀이 있다면 어디를 꼽고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가스공사 이대성 선수. 이대성 선수가 이제 2경기를 함께 했는데 네. 이대성 선수가 가장 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결과와 또 부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와 유동훈 감독이 얼마나 또 하모니를 이룰지가 앞으로 한국가스공사의 또 운명을 가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현희 위원은? 네,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원 LG의 이제 이승우 선수. 네, 3학년을 마치고 이제 드래프트로 LG에 입단을 했는데 지난 시즌에도 곧잘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은 더 여유가 생겼고 그리고 이 선수의 이제 약점이 외곽 슈팅인데 네. 외곽 슛도 곧잘 넣고 있거든요. 네, 또 바뀐 감독 아래서 곧바로 적응하는 걸 보면서 얼리로 나올만 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LG도 좋은 성적으로 지금 이승우 선수를 또 잘 이끌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또 얼마만큼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또 LG의 성적이 가름이 나겠군요. 네, 축구에만 이승우가 있는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딱 한 가지 이유. 자, 이번 컵대회 우승팀 빨리 하나씩 찍어보시죠. 먼저 하시죠. 컵대회 우승팀. 네, 컵대회. 이미 지난주에 한번 점 찍었는데 네.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네. 너무 치고 싶어 하시네. 네. 저는 과감한 KT로 하겠습니다. KT로.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어느 분의 예측이 맞을지 다음 주에 또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는 마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